누구를 위한 의사가 되는가, 환자를 위한 의사가 되어야 되고, 환자가 생각하는 거를 자꾸 이렇게 바꿔가면서 생각하는 버릇을 키워야 돼요. 그리고 목표가 뭔가, 제 목표는 환자분의 새로운 삶이에요. 뉴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본정형외과 원장 임창무입니다. 제가 이 정형외과를 시작하고 수련이 전문의 과정을 거치면서 수많은 환자들을 이렇게 치료하고 수술하면서 완벽한 수술이란 과연 어떤 수술인지 한번 고민을 해보자 합니다. 요즘 의료계가 굉장히 시끄럽죠. 정부의 말도 맞는 면이 있고 의료계가 하는 말도 맞는 면이 있고 너무 이렇게 강대강 대치를 하니까 제가 의사로서 상당히 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원래 이 완벽한 수술을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가장 훌륭한 의사, 훌륭한 의사, 뭐 슈바이처, 뭐 그런 이렇게 전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는 의사, 뭐 그런 의사를 생각하면 안 돼요. 의사라는 어떤 직업이죠. 근데 다른 직업하고는 좀 다르죠. 사람을 위한 그런 직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과 인간을 우리가 치료해야 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스트레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심적 갈등까지 다 치료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의사죠. 의술이라고 그러죠. 술은 이제 술기를 말하는 거죠. 저는 이제 수술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완벽한 수술 좋아요. 그것도 좋지만 먼저 그 전에 참 인간으로서의 마음가짐이 있어야 술기를 행할 수가 있죠. 요즘에는 이렇게 인간미가 좀 떨어지는 그런 뭐 뉴스 보도나 그런 같은 의사들 사이에서도 보도도 되고 있는데 그런 걸 볼 때마다 참 안타깝죠. 저는 이렇게 그런 어떤 의사가 될 것인가, 어떤 의사가 완벽한 의사인가 그런 걸 고민할 때마다 저희 스승님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가르쳐 주신 우리 정형외과 선생님들, 뭐 대표적으로 유명철 교수님, 그리고 배대경 교수님. 유명철 교수님은 뭐 대한민국 최고의 정형외과 의사였죠. 대외적으로 환자뿐만 아니라 어떤 학회나 병원에서도 굵직굵직한 요직을 다 맡으신 그 훌륭한 정형외과 의사죠. 배대경 교수님은 학문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이었죠. 근데 그 두 분의 공통점이 딱 하나 있어요. 그 두 분을 거의 6년, 7년을 보셨지만은 환자 앞에서는 굉장히 숙연해진다는. 수술을 집도하기 전에는 항상 기도를 하시고, 뭐 제가 뭐 신자는 아닙니다. 환자를 위한 마음가짐을 바로잡고, 그럼 단지 환자만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수술에 임하셨어요. 아마 그게 완벽한 수술의 시작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일과가 이제 아침 5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아침 5시부터 8시까지는 완전히 제 시간이죠. 그리고 8시에는 이제 하고 아침 식사하고, 아침 식사는 환자 식단이랑 똑같이 제가 식사를 합니다. 뭐 환자들이 어떤 밥을 먹고 있는지 제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진 돌고, 그리고 9시부터는 정식 근무를 시작을 합니다. 아침형 인간이다, 뭐 저녁형 인간이다라고 이제 말이 있는데, 저는 이제 아침형 인간입니다. 아무도 없는 이 책상에서 앉아서 이제 그날 있을 수술에 대해서 리허설하고 필요한 자료 찾아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운영하는 카페, SNS 거기다 환자 답 달고, 그게 제 하루의 시작입니다. 근데 그러한 습관이 하루아침에 일어나지는 거 아니고요. 20년을 계속 그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홍익병원에 근무했을 때 새벽에 한 6시쯤인가? 갑자기 문이 열리더만 병원 이사장님이 들어오셨어요. 서로 놀란 거죠. 병원 이사장님, 이 부장은 웬일인가? 그래서, 저는 원래 이렇게 일찍 출근하는데요. 여태 이제 몇십 년 동안 병원을 운영해봤지만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일을 하는 의사는 처음 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격려를 해주시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 시간에는 굉장히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어찌 보면 하루에 리허설 했던 거 그대로 그냥 저는 이제 연주만 하면 되니까요.
아침에 리허설했던 자료 회진 올라갈 때 수술방 직원들한테 주면 그대로 이제 준비를 해놓습니다. 밥상을 차려놓죠. 저는 이제 수술할 때는 이제 뭐 밥을 먹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이제 수술이 끝납니다. 하루의 일과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작이 되고, 제가 이 완벽한 수술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던 거, 타 분야와 융합입니다. 정형외과만 해서는 이게 완벽하게 되질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수술을 했는데 원인 모를 통증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가장 고민하는 게 흉성 수술을 해도 프리사이즈를 한 것처럼 흉터가 적게, 또 흉터 부분은 또 우리 분야가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성형외과 선생님들, 그리고 통증을 전문으로 하는 수많은 선생님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연구해서 그거를 우리 환자들한테 접목을 시키니까 퀄리티가 팍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거를 이렇게 생각해서 융합을 시키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또 하나는 뭘까요? 직원들이죠. 저희 직원이 한 30명 되는데 한 반절 정도는 거의 다 초창기 때부터 같이 일을 하신 분들이에요. 어떤 직원들도 이제 두 가지로 나누죠. 경력이 오래된 직원, 신입 직원 이렇게 나누는데, 특히 이제 경력이 오래된 분들이 이제 장급이죠. 팀장급이고, 그분들에 의해서 대부분 다 병원이 돌아가죠. 사실 10년 이상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일에 대한 거는 뭐 특별히 서로 얘기를 안 해도 그냥 척척척 알아서 하는, 병실은 병실, 외래면 외래, 뭐 하다못해 주차 관리 하시는 분까지, 그런 것들이 다 환자들의 어떤 그 편의성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다른 목적은 없어요. 환자분들이 어디를 가도 새로 시작한 것 같은 느낌보다는 익숙한 느낌에 있어야 환자들도 그만큼 스테이블하게 치료를 받는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중요한 게 의료진이죠.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의료진이 이제 3분이었고, 그 3명이 저 정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가정의학과. 정형외과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마취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 가정의학과 선생님, 저희 환자분들, 물론 젊은 분들이 많지만은 가끔은 소아 환자들도 있고, 간호근육 연세 드신 분들도 있고, 젊은 분 중에서도 또 여러 가지 약을 드시는 분들도 많고, 또 일주일 입원합니다만 일주일 동안에 뭐 수술에 갑자기 배가 아프신 분들, 가슴이 아프시다는 분들, 여러 다양한 그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 계시는 동안에 빨리빨리 이걸 해결하고, 그 컨디션이 안 좋으면 재활이 안 되잖아요. 그런 거를 이렇게 유도리 있게 속전속결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가정의학과 우리 사무과장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탁탁 아구가 잘 맞아야,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잘 돌아가야만 완벽한 수술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시설적인 측면인데요. 우리 정형외과 하면 가장 중요한 시설이 수술실하고 이제 물리치료실이죠. 그동안 제가 굉장히 많이 신경 써왔지만 이번에 이제 최상위급으로 업그레이드 하자, 이왕이면 대학병원에 있는 여기 이대목동로 우리가 이번에 새로 지었잖아요. 그 팀을 불러서 저희 수술방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대학병원 수준으로 똑같이 해라. 그 다른 게 뭐냐면 에어플로우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공기순환 장치죠. 그게 필요한 이유가 환자들의 이제 감염률을 줄이고, 수술 중간에도 쾌적한 공기를 통해서 환자분들이, 물론 환자분들 의식은 없지만 그런 환경에서 수술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환자분뿐만 아니라 수술을 하는 사람도 중요하거든요. 이번에 리모델링하고 딱 수술방 가면 이렇게 수술방에서 이렇게 숲속에 온 그런 느낌? 피톤치드라고 그러나? 그런 공기가 딱 느껴져요. 여러분도 이제 수술을 앞둔 분들은 한번 우리 수술방 들어가서 한번 그걸 느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물리치료실인데, 저희 병원 물리치료실은 3개예요. 1층에 하나 있고, 2층에 하나 있고, 3층에 하나 있고. 3층은 병실이죠. 한 군데 이렇게 몰려 있는 게 아니라 전문 물리치료사가 각각 한 명씩 있어요. 물리치료실 하면 이렇게 시설을
딱 떠올리는데 시설보다는 1대1 맞춤형 물리치료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의 재활 상태, 수술 방법, 기타 등등을 잘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는 PT를 1대1로 해주는 게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수술도 마찬가지거든요. 비슷한 수술, 똑같은 수술 같지만 다 다르거든요, 그게. 제가 수술을 준비할 때도 가장 신경 쓰는 게 환자와 환자마다 다름을 발견하는 거예요. 사람 평균보다 뭐가 다르지? PT 물리치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원 초부터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당연한 건데 요즘 자꾸 이거를 조금 어긋나는 사람도 있고 자꾸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첫째는 의사로서의 인성. 누구를 위한 의사가 되는가, 환자를 위한 의사가 되어야 되고, 환자가 생각하는 거를 자꾸 이렇게 바꿔가면서 생각하는 버릇을 키워야 돼요. 그리고 목표가 뭔가, 제 목표는 환자분의 새로운 삶이에요. 뉴보님.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가 되어 있어야 실력도 되고 직원들도 있고 뭐 시설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수술 자체가 좀 어려워요. 이 수술이 어렵고 상당히 전문적인 술기를 요하는 수술이고, 또 이 사지 연장술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성향이나 그런 것들이 일반 사람하고 조금 다른 경향도 있고, 그래서 물론 병원을 선택할 때는 뭐 알 수 있으면 어떤 경험이 많은 분들이 좋겠죠. 요즘에는 이제 뭐 옛날 같이 뭐 대학병원 뭐 이런 식이 아니고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그 병원에서 이제 한 사람들이 이제 뭐 후기도 많이 내리고, 환자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병원에서 말하는 뭐 자기 뭐 가치, 뭐 자기 자랑 그런 거보다는 환자들이 말하는 것도 한번 들어보고, 뭐 환자들이 말하는 걸 뭐 제가 말하라고 시키는 건 아니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좀 종합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사지 연장 비용이 좀 많이 들잖아요. 사실 무턱대고 막 비싼 비용 좋은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너무 값싼 것도 좀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제가 뭐 자랑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초창기 때부터 이렇게 비용적인 측면을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한 20년 됐잖아요. 뭐 확 올리고 싶고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죠. 환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뭐 무작정 싸게만 할 수가 없는 노릇이고, 임금 인상 매년 나오는 정부의 데이터가 있고 물가 그런 데이터, 그런 거를 이제 감안을 해서 다 책정을 하고 있거든요. 한 가지만 보지 말고 좀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NS 굉장히 좋아해요. 처음에 카페가 생길 때도 굉장히 이런 게 정말 내가 생각했던 거가 실현이 되는구나. 드디어 스티브 잡스가 세상을 바꾸는구나. 저는 좀 강렬하게 그때 강한 인상을 받았고, 일단 빠르잖아요. 환자분들 얼마나 답답해요. 옛날에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예약하고 또 병원에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목표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환자와의 빠른 소통과 빠른 해결의 한 방법으로 그런 뭐 영상통화나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쉽지는 않아요. 통화라는 게 서로 시간도 맞아야 되고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제 뭐 크게 힘들진 않아요. 자, 오늘은 완벽한 수술, 그동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왔던 완벽한 수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고요. 제가 봄 되면 원래 이렇게 목 상태가 별로 안 좋은데 약간 좀 그런 점 이해해 주시면서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